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11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23년부터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세대 변경이 되면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외장 컬러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메테오로이드 그레이 컬러입니다. 어코드 중에서 가장 무난한 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1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디자인이 소폭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코드가 가지고 있었던 심플한 디자인을 이어가면서 풀 LED 블랙아웃 헤드라이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좋아졌고, 또 헤드라이트의 면적이 좁아져서 그런지 뭔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의 그릴도 직선 라인에 수평 그릴이 들어가면서 차분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의 범퍼 같은 경우도 튀지 않는 무난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떨어져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또한 11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전장이 65mm가 길어져서 소나타보다 조금 더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19인치 단일 휠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은색과 블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타이어 스펙은 235의 40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패스트백 형태로 깎여 있어서 그런지 후면부도 굉장히 날렵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대 변경이 되면서 라이트류가 심플해지면서 면적이 좁아졌기 때문에 좀 더 슬림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런 어코드라든지 하이브리드 투어링, 이런 레터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중형이긴 하지만 준대형을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적재 공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쪽 안쪽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깊이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고요. 이렇게 러기지 매트도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단한 자동차 용품들을 보관하기에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짐이 많으신 분들은 어코드를 타신다면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코드 하이브리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2열 공간은 5인승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제법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는 1열을 제 운전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한 2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패스트백 형태로 깎여 있어서 그런지 제 기준으로 주먹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2열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전방에 에어벤트와 함께 C타입의 충전 단자가 총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승객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다만 이 센터 쪽에 보시면은 후륜 구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센터턱이 거의 제 손바닥 반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승이지만 실제로는 4인이 탑승했을 때 가장 쾌적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열선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자,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지금 도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즘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디자인이 세련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을 탔는데 뭔가 인테리어가 비슷해. 그래서 색채감이 너무 비슷해지다 보니까 좀 독특함이 없어졌는데요. 어코드는 어코드만의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지 무난하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요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기능들이 되게 많긴 한데 기본적인 내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 폰 프로젝션을 이용을 하셔야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약간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거의 모든 분들이 폰 프로젝션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드디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이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탑승 중인 차량은 2.0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1.5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있고 마력 차이라든지 또 연비 차이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4세대의 투 모터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보통의 풀 하이브리드는 배터리와 모터
스피드미터, 감속기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모터를 두 가지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거의 일본 브랜드밖에 없긴 하거든요. 아무튼 혼다 같은 경우도 일본 차량이기 때문에 모터를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에코 모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보이세요?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로 갔을 때에는 이렇게 초록 색깔로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살짝 가속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엔진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총 3가지 방식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 모터가 개입되는 모드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EV 모드가 있습니다. EV 모드는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차량들과 동일하게 전기 모터로만 자동차를 구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엔진 구동으로 모터를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터만 쓰는 거랑 엔진으로 쓰는 거랑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 보시면은 이게 EV 모드와 오토 모드로 또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EV 모드로 세팅을 해놓으면 EV로 최대한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고, 여기서 오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속도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적절하게 배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 거는 엔진으로만 구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드는 이 엔진 동력을 모터로 구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EV 모드와 엔진 모드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이 모드 요거요. 요게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도에 맞춰서 또는 배터리 게이지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연비를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속 85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요랬을 때에도 엔진을 개입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또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속 80km로 달리고 있고요. 요랬을 때에도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는 어떻게 보면은 엔진보다는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웬만한 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EV 모드 가용 범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엔진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가득 주유했을 때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800km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약간 연비 주행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한 번 주유했을 때 900km도 너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숙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달리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뭔가 이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고급차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노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윈들실드와 이 1열까지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정숙도는 동급하고 비교했을 때 무난한 편인 것 같아요.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빨래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또 이제 다리 이음새 지나가 볼게요. 한 번 더 다리 이음새. 요랬을 때 로드 노이즈가 돔급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울려 퍼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코드 같은 경우는 중형 세단이긴 하지만 전고가 약간 패스트팩 아니면은 세미 스포츠 세단처럼 전고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했을 때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체감상으로는 거의 요즘 슈퍼카들이 되게 좀 시트 포지션이 높게 나오거든요. 거의 슈퍼카 뺨칠 정도로 시트 포지션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워간다는 느낌이 있고 또 노면하고 운전자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 노이즈가 조금 더 극적으로 울려 퍼지는 느낌이 있고, 또 중형 세단이긴 하지만 휠이 19인치가 달립니다. 오버스펙까지는 아니지만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파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소음이 좀 전달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중형 세단다운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방금처럼 크랙이 있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리 이음새 아니면 약간의 오프로드 그런 구간을 갔을 때에는 이게 시트 포지션이 워낙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휠도 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노면의 상태를 다이렉트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드라이브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센터 중앙부에 이렇게 레버를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총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총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인디비주얼 모드는 11세대부터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내 입맛대로 세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변속기, 뭐 서스펜션, 스포츠 모드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차량을 재밌게 운용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디지털 클러스터가 약간 예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밟아보도록 해볼게요. 속도를 조금 낮추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쑥 갔을 때 이 엔진힘이 갑자기 확 받아오면서 되게 부드러운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변속되었고요. 야, RPM을 되게 높게 사용해주네요. 야, 고RPM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리고 보통 요즘 차량들은 터보가 많이 달려있잖아요. 터빈이 달려있으면 당연히 많은 공기를 엔진이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출력과 더 높은 토크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풀악셀 밟을 때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하면서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확 밟거든요. 그랬을 때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되게 터보렉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급하게 밟았거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연흡기 NA 특성상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샥 밟았을 때 부드러운 가속을 쑥 가져가면서도 힘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와, 근데 엔진도 굉장히 젠틀하게 가속이 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변속기가 조금 더 느낌이 좋아요.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2.0 자연흡기 에키슨 엔진에 eCVT 미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가 달려 있는데 eCVT는 새롭게 개발이 돼가지고 더 높은 토크를 견딜 수 있는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토크가 낮은 차량들 있잖아요. 또는 세그먼트가 작거나 조금 저렴한 차들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CVT 미션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높은 토크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마력이 낮은 차량에 주로 세팅이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좀 싸구려 미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구조상으로 얘는 높은 토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마력이 작은 차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코드에 들어가는 이 CVT 미션 같은 경우는 높은 토크를 견딜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차량이 184마력에 34토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마력은 그냥 중형 세단다운 마력을 가지고 있지만 토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 정도 세팅에 30토크가 넘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즉 밟았을 때 다른 가솔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토크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밟는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토크감을 가져가기 때문에 디젤 엔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높은 토크감을 가솔린 차에서도 심지어 하이브리드 차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색채감이 다릅니다. 독특해요. 그리고 밟자마자 이렇게 즉각 토크감과 함께 부드러운 가속감과 함께 정말 실키실키한 변속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밟았을 때 엔진 사운드는 살짝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호 때문에 정차 중인데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D드라이브로 놨을 때 차량을 세팅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파킹으로 해야지 차량 설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좋은 기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타이어 공기압 보정이라든지 근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제가 돌렸을 때 사운드들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리고 가령 이런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뭔가 ASMR 같긴 한데 디테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져요. 또한 이런 다이얼 같은 경우도 혼다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라기보다는 대중적인 브랜드에 가까운데 이런 디테일들을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놔서 굉장히 생각보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드라이브로 놓으니까 방금 세팅했던 모드들이 이렇게 다시 잠겼죠. 자, 현재 유턴 존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시스템은 후방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이게 어라운드 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뷰는 없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서는 좀 주차 연습, 특히 초보 운전이신 분들은 주차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D드라이브 중에는 화면을 볼 수가 없게 해놨네요. 이런 세팅들이 사실 제가 일본 브랜드 차량을 처음 리뷰해보는 거라서 세팅 값들이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인디비주얼에서 제가 이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뭔가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조금 더 높게 세팅이 되겠죠? 그럼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주정차 차량 피해가고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무게가 확실히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모드가 있어도 바꿨을 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코드는 바꿨을 때 차이가 극적으로 납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향만으로 큰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도로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다르게 해서 다니면은 좀 재밌게 다닐 수도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바꿔놓으니까 코너로 들어 나갔을 때 핸들링이 생각보다 쫀쫀합니다. 생각보다 쫀쫀해요. 일단 어코드는 스포츠성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아니거든요. 패밀리하면서도 컴포트하면서도 좀 중립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은근히 또 이런 세팅 값에 따라서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시속 70km 정도로 돌아 나가 볼게요. 참고로 어코드는 EWD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뭐랄까 약간 사륜구동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살짝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휠 베이스가 조금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륜구동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언더스티어가 살짝 있긴 해요. 근데 사륜구동 차량들처럼 뭔가 이 조향 각도가 좀 더 세밀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약간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곡선 구간을 갔을 때 오히려 차체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립력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차체 제어 안정 능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특히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스티어링 휠 기어비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이 모터가 알아서 좀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방금처럼 곡선 구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방금 돌았잖아요. 돌았을 때 제가 4륜구동 차량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속도를 조금 내서 급 조향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측으로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민첩해요. 은근히 민첩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샥 했을 때 핸들을 틀고 나서 리어가 막 스포츠 세단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팍팍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기는 하지만 긴 전장과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임을 감안했을 때 나름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샥 이렇게 했을 때 휠이 이게 좀 큰 게 19인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은 생각보다 출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이나 바운싱들도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과 못해서 안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할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리니어 시프트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속도에 맞춰서 비례하는 엔진음을 이 가상 사운드를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엔진음에서 들어오는 사운드 플러스 가상 사운드가 더해진 건데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차량들을 타봤잖아요. 몇백 대의 차량을 타본 사람으로서 가상 사운드가 좀 극적으로 오는 차량이 있고 극적으로 안 오는 차량이 있는데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아쉽게도 극적으로 안 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비례해서 가상 사운드가 들리기는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조금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음이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조금 더 뭔가 그렁거리면서 막 V6, 뭐 V8 이런 엔진음 사운드가 조금 더 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하이톤이에요. 뭔가 하면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묵직하게 들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인 트래픽 잼 어시스트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 스티어링을 레버로 한 번만 슉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되고요. 앞차와의 가감속은 물론이고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보조와 이 차선 보조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무난한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어코드를 하루 종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주행보조 기능 중에서 조금 더 뭔가 세팅값이 뛰어나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속도를 98로 달리고 있어요. 꽤 고속으로 달리고 있죠. 요랬을 때 앞차가 그러면 안 되지만 급정거를 했어.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옆차선 차가 급 끼어들긴 했어. 그랬을 때 다른 브랜드의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좀 늦게 잡아줘가지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막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혼다의 어코드 차량들은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앞에 막 차가 샥 껴들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혼다 센싱이라고 광각 카메라와 좀 더 인식 범위가 확장된 레이더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읽어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기능은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사용하면은 좀 더 안정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다 어코드의 가장 중요한 연비를 지금 측정을 했는데요. 이 클러스터 상으로 보면은 현재 18.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속도로 주행을 더 많이 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보다는 막히는 도로에서 극적인 연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속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16.7km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주행해도 18km가 넘게 나와요. 근데 막히는 길을 갔어. 그랬을 때에는 20km 이상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차량인 것 같아요. 특히 어코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km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연간 주행 거리가 2만 km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좀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일차는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밟는 게 좋아가지고 스포츠 모드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리터당 18.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KNCAP은 아직, 미국 IIHS 2023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고압 연료 펌프 균열에 의한 화재 위험건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자, 홍 씨의 총평,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어떻냐?
튀지 않으면서도 무난한 디자인에 높은 연비의 중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 모터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EB모드 가용 범위가 정말 넓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2월 프로모션은 총 200대 한정으로 유류비 최대 600만 원, 또 개소세 인하, 재구매하시는 분들에겐 추가적으로 1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총 860만 원의 할인이 있기 때문에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